이 옆 부대에서 부대 군사 자료를 출력해서 북한에다가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들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캡틴 김상호인지 머식인지 거기다 군사 자료를 넘기는 거 이것도 이적행위야. 다들 알고 있어? 네. 아씨, 저번에 우리 부대 제보한 거 눈치챈 건가? 핸드폰 보안 어플도 실행 안 하고, 요즘 간부들 뭐 투폰을 쓴다.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둬. 저번에 김중사님한테 투폰인 거 얘기했는데. 김하사, 서랍 열어. 네? 아, 갑자기 왜? 너 임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빨리 서랍 열어. 아, 행복한님. 빨리 서랍 안 열어? 김하사, 그건 뭔데? 안 되는데. 그 바삭하고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내 맘속 오란다를 혼자 먹고 있었단 말이야. 저 비닐 좀 봐라. 저 얼마나 먹은 거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쿠팡에서요. 내 맘속 오란다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커피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버터의 풍미가 더해져 바삭하고 달콤하며 부드러운 내 맘속 오란다. 쿠팡에서 검색해주세요. 똑같아요 이분도. 안녕하세요. 7사단에 근무하고 있는 중기 복무장입니다. KTC 훈련 갔다 왔는데요. 4일 동안 지나고 3일 동안 갔다 오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했는데요. 아무런 속절없는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다가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용사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혼란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요. 바깥 반찬이 편의점 상품보다 못하게 나왔고 돈 주고 사 먹었고요. 시작하자마자 허기와 스트레스로 시작을 했고요. 지휘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이었고요. 비가 와가지고 온몸이 젖었고요. 힘들었고요. 오케이 아무튼 훈련 잘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쫄딱 맞고 했는데 저체온증도 오고 했지만 우리는 6일차에 샤워를 실시했다. 텐트에 수경하면서 텐트가 젖어가지고 텐트에서 수경할 수 있는 인원들은 그렇게 없는 인원들 일부 인원들은 버스에 취침했지만 모 대대에 2개의 중대에만 시설에서 취침을 했다. 그렇게 6일차가 지나가던 중 용사 2명이 실종됐다. 그래서 전 인원이 훈련장에 있다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자전까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수색 활동을 했는데 헬기까지 띄워 수색을 했는데 새벽 4시경에 발견을 했다. 이 새끼들 어디 갔다 온 거야? 이걸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사 2명이 왜 사라졌어 새벽에 갑자기? 아무튼 간부들은 그제서야 취침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다시 7시에 기상해서 공격작전 1일차를 준비했고 공격작전 2일차까지 교대와 잠깐의 휴식도 없이 작전을 계속했다. 몸이 지쳐갔다. 그래서 방어작전 때 우천으로 이미 감기가 걸렸고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3시간만 취침하면서 공격작전을 펼쳤지만 지휘관들은 텐트 안에 침대를 펴두고 교대로 취침하고 그랬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방어작전이 종료된 5, 6일차에 처음으로 샤워를 했지만 대대의 여군들은 시설로 하루 일찍 이동하여 취침했고 남군들은 수경했고 여군들은 시설로 이동했고 또 여군들은 방어작전 1일차를 제외한 1, 2, 3, 5, 6 1차에 모두 샤워를 시켜줬다. 물론 상황근무, 불침목 근무도 훈련 기간 동안 여군들은 모두 제외. 방어작전, 공격작전 기간 동안 흡연은 금지였으나 주임원사는 본인은 흡연하고 다른 간부들에게는 흡연하지 마라! 라고 핀잔을 주고 아이고 개판이네 개판이야 씨. 어디라고 7사단? 니네 씨발 개판이구나. 아무튼 전투 유무도 조금 주고 근데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훈련 과정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훈련 속에 많은 환장이 발생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평등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런 훈련이 훌륭한 거냐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의 경험이었다 라고 하면서 개판이네 개판 이게 군대도 아니고 뭐야 진짜 보세요. 자 또 이제 봐봐 스윗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인데 일단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대는 치사단장님은 반성하시고요. 다 뒤지는 거죠 전쟁 나면은. 자 보세요. 우리 군이 여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긴 한 거야? 아니 봐봐 열받는 게 이거야. 자 오늘 또 올라온 건데 자 봅시다. 자 육군 유튜브에 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자 여군 GOP 소추장하면서 또 여군들도 GOP 소추장으로 간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군이 GOP 소추장이다. 여군이 GP는 안 가지만 GOP는 갑니다. DMZ 작전은 안 들어가도 GOP 소추장은 하죠. 소위로 와서 GOP 소추장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중대장은 현질 중대장인 것 같아요. 실제 중대장 GP 소대장, GOP 소추장 이런 내용이다. 할 수 있다. 여군들도 GOP 소추장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야 GOP 소추장도 하는데 왜 훈련 가서 불침문도 못 쓰고 상황근무제도 못 쓰고 샤워는 왜 못 참냐? 난 이게 답답해요. 아니 여군들 I can do 걸스 걸스 캔 do anything? 여군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군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보여주는데 아니, 왜 실제로 훈련 나가서 상황근무도 안 쓰고 불침문도 안 세우고 왜 여군들에게 자꾸 이렇게 약한 거를 우리 스윗 지휘관들 시키냐. 이것을 바로 여군들 스윗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징계해야 되는 지휘관들은. 아니 여군은 비하하는 거잖아. 이거는 여군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군들은 왜 샤워를 배려해야 되는가? 여군들은 꼭 샤워를 해야 돼요? 여군들은 그렇게 특정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군들은 시설에서만 자야 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세요. 그럼 인정해야 안 해. 근데 왜 시설에 재워?
왜 그들은 여자들은 셋이서 당직근무 쓰면 안 돼? 인정해야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여군을 비하하는 거니까 우리 군이. 우리 군 지휘관들이 여군을 비하하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안 돼. 아예 대놓고 그 비하하든가. 그러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이 일 안 했으면 임금을 깎던가. 근무 안 해서 상황근무 안 해서 임금을 깎던가. 그러면 여군들은 뭐 같이 근무도 안 쓰고 당직금 안 줬으니까 뭐 전투임 없는 겁니까? 아 진짜로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이렇게 주요피 임무 수행 한다며 뭐 좋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여군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훈련만 나가면 자꾸 여군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지휘관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 초소장까지 하고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홍보는 지지게 하고 있으면서 왜 지휘관들 스스로가 스윗한 지휘관이 스스로 되고 왜 여군을 비하하냐 이겁니다. 이건 여군을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 군 스스로가. 이런 여군을 비하하는 이런 지휘관들 제발 강력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여군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여군이 뭐 장애인이에요? 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장애인이냐고 이 친구들. 뭐 시니어 아미냐고 이거 배려해줘야 돼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월급 받고 같은 임무 수행하는 거면 똑같이 일을 해야죠. 왜 자꾸 이런 거를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군들은 왜 예비군이 없어? 나도 예비군 가는 거 시발하면서 했는데 군 생활을요? 6년 8개월 했는데도 예비군을 가면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병사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난 예비군을 간다.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 근데 왜 여군들은 예비군이 의무가 아니야? 또 문제가 있어 사실은. 여군들도 예비군 갈 수 있는 거를 의무로 해야지. 만약에 출산해서 아이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가게 하면 되잖아. 그것도 육아휴직좀 주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2월에 전세자금 지원을 받고 이분은 이제 어디서 출퇴근했는데요. 자, 19년도에 26살에 관사가 부족해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지원을 받고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7개월간 주말 부부를 하고 관사가 없어가지고 겨우 다시 또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족하고 다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2025년 2월에 2년 만기가 돼서 12월에 2년마다 연장하는 연장심의 명단을 올렸는데 갑자기 4인 가족부터 연장을 승인해라. 3인 가족은 아예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내려온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니 그럼 저희 가족은 어디서 살아야 되죠? 자 연장 심사가 안 되니까 관사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관사를 얘기하니까 관사도 없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알 바 아니지. 예? 개인 대출해. 개인 대출 하던가 아니면 월세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자를 알아보니 이자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140만 원이다.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이 되는 이상이 되는 이분의 이제 부사관인데 그리고 이제 관사 이용 안 하면 16만 원 주는데 내가 지금 될 수 있는 돈이 있냐. 그럼 또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또 생계를 옮겨야 되는 거고. 자 군인으로서 주거가 안정되고 직업군을 선택하고 지금의 가족이 탄생됐는데 당장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는데도 관사가 부족하고 예산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국방부 지침이 정말 화가 납니다. 명예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도 이제는 명예를 내려놓고 사회로 나가서 더 많이 봉급 주는 곳을 찾아가야 하나 배달하고 대리 뛰면서 당장 생활해야겠구나 진짜 전역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님께서 좀 현상황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내용을 남기셨는데 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더 싼 전세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0만 원까지 나온다는 건 대출 전세 대출이 한 2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더 싼 집으로 더 작은 평수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 전세 또 올라가지고 이자도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차라리 이럴 때는 월세로 가신 게 나아요. 월세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월세를 내려면 또 괜찮은 집은 또 월세 한 5, 60만 원 내야 되는데 전세 가실 때 절대 빌라 가시면 안 돼요. 빌라는 큰일 나요. 아파트 가셔야 됩니다. 전세 사기 위험합니다. 제가 전세 사기꾼은 아는데 아는 건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전세 사기 치는 놈들 공인중개사랑 쇼부 치고 막 하는 놈도 많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빌라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새끼들 짜고 친 새끼들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알고서도 속아야 되는데 근데 빌라가 요즘 어려워요. 아무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근데 실제로 군인들 중에서도 전세 사기 당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주대학교의 국방디지털융합학과라고 되게 좋은 학과예요. 여기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한마디로 군장 학생이에요. 입학하자마자. 근데 군 복무 가산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을 뭐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뭐 하는데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열심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어떤 답변이 왔느냐. 왜 군 가산지원금 안 주냐. 빨리 줘야 된다. 왜 지금 계속 밀려 있다라는 내용을 하니까 이제 공군에서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군 장학생 지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공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군에서 국방부 예산 재배정 심의를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해당 심의는 11월 중순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공군에서 아주대학교로 입군 가능한 시점은 11월 초라고 예상하면서 공군 담당자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한다. 빠른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학우분들께서도 등록금과 보증보험 관련해서 최대한 협력해 주셨지만 좋은 소식 가져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는데, 야 그럼 돈을 늦게 주면 야 어떻게 돼?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붙어요. 그럼 늦게 주더라도 이자 붙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니들이 돈 걷어갈 때는 이자까지 탈탈 털어가고 너 연체료까지 가져가면서 왜 니들은 연체료 안 주냐? 참 웃기네 이거. 주는 놈들은 연체료도 안 줘요. 니네 연체된 거잖아. 연체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잖아. 근데 저 공군이 돈이 없나? 이런 내용인데. 자 오늘 쭉 공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 입 다무지 못할까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2021년 공군에 입대해서 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입니다.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부서에 있는 대위분이 우리의 캡틴 영원한 캡틴 김상호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청자로서 응원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나는 장병들 변화 없는 군, 보안이 취약한 아이폰 금지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병들 하면서 나는 공사 출신이라고 나는 내용인데요. 자, 좀 이따 1번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보안이 취약한 아이폰 금지. 지금 일부 부대에서 아이폰은 금지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런 말이에요. 아니 아이폰을 왜 금지하는가? 자 이것 좀 보겠습니다. 왜? 삼성이 경쟁사라서 그런가요? 아이폰은 사용이 불가능한데 카카오톡은 왜 쓰나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보안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러시아가 사용하는 텔레그램은 왜 쓰고, 왜 그럴 거면 차라리 B를 써라. 왜 누구는 되고 뭐 왜 되냐 도대체 아이폰이 왜 보안에 취약하냐? 니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미쳐버리겠다. 카카오톡은 여러분들 열심히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러시아, 우리의 적국이 될 수 있는 러시아의 텔레그램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로그인 해보세요. 다 군인들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보안 같은 소리 하고 있냐라는 얘기죠. 소속이 공군사관학교네요. 그리고 최근에 17일 전비 청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람 중사를 떠나보내고 다시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공군이었지만 작전 지원 전대장이 공군 소위를 간간히 미수했다는 혐의인데 너무나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범죄가 근절돼야 된다는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그 참모총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군인답지 않은 자 공군을 떠나라. 공군을 떠나서 육군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군인답지 않은 자 군을 떠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공군을 떠나십시오. 군인답지 않은 자. 과연 참모총장은 과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왜 얘기하느냐? 자, 왜 공군 2부를 들어갈 건데요. 봅시다. 자, 공군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허덩이고 있습니다. 비행단도 기본 3인분 이상 하고요. 비행대대는 어디든지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공군에서 사람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비행단도 지금 3인분 이상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위진, 대위 이렇게 지금 본인상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위진이 본인상, 뭐 병이 들어서나 사고로 갈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상은 안타깝죠. 제가 다 확인했으면 세 분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모두 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올해 10월입니다. 2024년 10월. 세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는 심지어 게시판에 올라간 거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망도 꽤 많습니다. 왜? 가족들이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알려진 게 10월 달에만 장교가 3명이에요. 자, 그리고 7월 달에 하사가 2명이고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게 개인의, 물론 공군에서는 다 전부 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어요. 다 이유가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뭐 채무, 개인의 뭐 그라운딩, 이러한 이유로 다 죽음의 정의를 개인의 탓으로 몰았어요. 부대의 잘못은 없다. 개인 탓.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겠죠. 개인의 그런 우울증,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공군에서만, 그렇게 우리 스마트하다는 공군에서만 10월 달에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급 장교라고 불릴 수 있는 3명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러면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동료들이 이걸 감시하지 못하고 동료들이 이러한 친구들 세상을 떠나갈 때 지켜보지 못했던 동료들도 여유가 없었고 부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우리 조직이 병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병들어 있으니까 여기가 골무고 썩은 건데, 야, 내 팔이 손가락이 썩었어. 그러면 손가락 잘못이야? 손가락이 썩었으니까 내 몸 어딘가에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썩는 거잖아. 손가락이 썩어서 손가락 자르면 그만인 거야? 아, 손가락에만 이상했구나. 뚝 잘라버리면 끝입니까? 손가락 잘못입니까? 손가락이 병든 게? 아니잖아요. 아, 도대체 공군에서 이렇게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사망사고가 있는 건데 왜 이것을 개인의 우울증,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냥 쌩까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사실 공군에서만 10월 달에 3명이라고 알려진 것만, 비공개는 얼마나 많겠어요. 육군은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공군 여러분들,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오늘 근무하고 있는 전우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자, 공군 여러분도 지금 힘들죠? 소위들이 가자마자 지금 행정 업무가 어마어마해요. 왜? 거기도 사람 없거든요. 통폐합해야 되거든요. 개혁을 하던가? 오늘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육군이랑. 이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공군 작전사에서 근무했던 5월달에 세상을 떠난 이제 유중이라고 공군이에요. 작전사에서 근무하다가 유중이가 세상을 떠난 이제 아버님께서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한 3-4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아버님이 많이 우시기도 하고 많이 분노도 있으시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룰 겁니다. 지금 사건을 다 정리해놨어요.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다 적어놨는데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그 친구도 과잉 업무였어요. 중이가 임관한 지 1년밖에 안 돼 갓 중이가 그 정도로 임무 수행한 건 힘든 게 맞고 퇴근도 못했고 업무에 치였어요. 근데 아무도 커버 쳐주지 않고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뭔가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단순히 개인 잘못입니까? 개인 잘못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업무로 인해서 사망하는 거랑 개인이 사망하는 거는 이게 달라요. 국가유공자로서 이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사명은 그냥 완전 개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좀 과잉한 업무가 있었다면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보훈 대상자로 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쏙 빼버리고 업무하고 고생한 거는 쏙 빼버리고 그냥 네 잘못으로 몰아버린다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본인의 우울증 본인의 못 참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 본인의 뭐 연인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최소한 이 정도로 일이 있었으면 야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나 보다. 야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해 알바가 일주일에 한 명씩 그만둬. 일주일 하면 그만둬. 아 걔가 일이 있어서 그만둔 거야. 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식당에 가셨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주머니의 잘못으로 보십니까? 그럼 사장님이 지랄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사장님이 얼마나 지랄 맞으면 알바생이 일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 사장님이 좀 지랄 맞은가 본데? 여기가 좀 근무 환경이 안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조직 진단을 하고 문제를 찾아야죠. 최소한 그러면 저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차라리 초급 간부들이나 우리 간부들 정신과 치료받을 지원금이라도 주던가 아니 정신과 병원이나 애무에 맺어서 야 니들 힘들고 어려우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정신과 치료받고 약이라도 먹으면 사람이 조금 머리가 멍해지고 조금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약도 있거든요 정신과에서 그렇게라도 뭐 해주던가 이걸 그냥 손 놔버린다고? 아 그 걔 잘못 내 잘못 아니에요. 그럼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집에서부터 약하게 길러줬는데 부모가 잘못 키운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모가 애를 약하게 키웠나 보지? 학교에서부터 약하게 컸나 보지. 요즘 애들 약해요.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정신과는 여러분들 정신병은 여러분들 약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갑니다.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꼭 가야 됩니다. 가셔서 약이라도 받으셔야 되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병신이어서 정신과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질병이에요. 질병. 현대에 생긴 질병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대에 도드라진 질병이에요.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아니 보세요. 내가 어떠한 직장의 오너로서 직원들이 일주일 한 달 만에 그만둔다면 그리고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모두가 퇴사를 한다면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월급을 올려주고 뭐 들어올 때마다 입사 축하금을 올려준다고 애들이 안 들어오고 애들이 자꾸 나가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내 잘못 아니야 걔 잘못이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심지어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는데 숨긴 게 이 정도야. 숨긴 게 이 정도라고요. 나 진짜 이거 사실 내가 어저께 유중이 아버님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달에 유가족을 절대 한 달에 두 명 이상 만나지 않아요. 무조건 유가족은 한 달에 한 분 이상 안 만납니다. 왜? 내가 힘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담하는 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왜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드려야 돼요. 왜? 이분들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2-3시간을 떠도 다 들어드리고 웬만하면 한 3-4시간 같이 들어드립니다. 굳이 말 안 잘라요. 다 들어드려요. 다 한 번 확인하고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고 했던 말 한 5번 듣습니다. 아버님 계속 화가 나니까 분위기 차니까 하셨던 얘기 한 5번 정도 하세요. 원래 그래요. 이거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자 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이제 공군에 대한 보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어저께 보니까 이걸 내가 어제 보고 라이브를 준비했던 게 미치겠는 거야. 유중이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공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공군 이럴 줄 난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사님들한테 뿌리고 빨리 이거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큰일.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장교 몇 명이나 임관한다고. 장교가 몇 명 임관해요. 그 중에 3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심지어 저 중위 진들 저 친구들은 동기들이잖아.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 아니야 꽤? 100명 중에 1명 진짜 못해도 한 30명 중에 1명은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그냥 손 놓고 있는다고 개인의 잘못으로 본다고?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기본 3인분 이상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사람들이 육군 공군 모두가 다 정말로 소위들도 오자마자 참모 업무하고 행정 업무하고 미쳐요. 제가 너무 진짜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고 뭐라고요? 군인답지 않은 자 공군을 떠나라? 떠나세요. 공군을 떠나요. 이 정도면. 도대체 공군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군의 조직의 문제를 개인으로 보는 거. 이렇게 군인이 이게 군인다운 겁니까? 이게 진짜 알바노 아닙니까? 공군을 떠나십시오. 공군을 떠나십시오. 이런 분들은. 아무튼 유중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아버님께도 보여드리고 시작해야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공군도 우리가 공군을 가는 친구들에 대한 우리가 습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공군으로 가는 친구들은 조금 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스마트한 이미지도 있고 솔직히 막 몸으로하고 막 리더십 발휘하고 그런 거는 육군이나 해병대 친구들 좀 많은 거고 뭐 배에서 막 지휘한 전대장 같은 경우는 해군들이 많고 공군들은 파일럿을 노린 친구도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좀 스마트하거나 조금 샤이한 친구들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공군들도 사실은 보면. 근데 공군들도 뭐 멘탈이 약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거 병이야. 지금 전염병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유행처럼 전염병이에요. 이거 전염병. 진짜 아무튼 유중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이 동료를 보지 않는 군인답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고 맞네요. 본인도 떠나야죠. 동료를 동료답지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숫자로 본 거 아닙니까? 2명이 3명, 3명 없어졌네? -3 끝? 아닙니까 이거? 동료를 본 게 맞습니까? 동료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고 우리 부하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공군을 떠나가셔야겠네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군무원분이 해주신 건데 자 72사단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저희 사단은 뭐 통폐합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당직 근무제 관련 내용입니다. 뭐 이상한 근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사단의 통합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딸린 큰 건물이 아니고 일반 상비 부대 한 개 대대 정도의 건물 크기로 되지 않는 수준인데 같은 건물 내에서 지통실에서 3명씩 나눠서 근무를 쓰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이상한 거는 일부 부대는 통합 당직을 서고 있고 이미 일부 부대에서 하고 있듯이 통합 당직이 가능한데 왜 합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당직사관이 1명인데 당직병은 또 따로인 부대가 있다. 사무실 내 당직사관 1명, 당직병은 2명인 부대가 있다. 이러한 이상한 당직 근무 운영은 근무자들이 당직 순번을 빠르게 돌릴 뿐이고 단순히 당직을 많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적은 인력으로 사단급 규모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당직을 서고도 곧바로 퇴근도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개인적인 사유나 부대 업무로 당직을 바꿔야 될 때면 애초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모든 당직 근무자들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사정해서 바꾸곤 하고 긴 연휴 때는 높은 확률로 당직 근무에 편성되는 것이 불편하다. 뭐 사단 당직사령, 뭐 연관들은 순번이 널널하지만 상황실장 12명 정도면 당직 부관은 15명. 그 다음에 월 2, 3회씩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자, 뭐 CCTV병, 방송실 무전병은 없기 때문에 다 상황실장과 부관이 당직 부관이 하고 있다. 사단 근무자들은 근무 부담으로 연초에 근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건물별 통합당직은 예하부대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앞세워서 반대할 뿐이며 윗분들이 정 그렇게 힘들면 상황실장과 당직급 부관 합치라는 단순한 해결책을 놓아버릴 뿐 근본적인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자, 뭐 주둔지 통합을 통해 어느 정도 캠프가 이뤘다면 인력 운영도 그걸 따라가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실무자들이 힘든지 안 힘든지 관심도 없고 예하부대도 자기들이 힘든지 않으니까 현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상급부대는 당직을 줄이려는 공문을 보내는데 인사처는 자기들이 사단 당직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게 귀찮고 힘든 일이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상태다. 주둔지를 통합했는데 아무튼 인력 운영을 지들 마음대로 당직금을 통합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겠다고 부대를 합쳤는데 당직을 통합을 안 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면 되죠. 왜 그럼 당직 근무가 이렇게 불안하면은 본인들이 쓰시던 좀 그래요. 본인들은 불안하니까 통합은 하지 말라 그러고 부하들은 죽어가는데 좀만 참아라. 야, 당연히 군인이 힘들지 당직 근무 서야지.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뭐하러 통합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되는데 지휘관의 입장에서 불안한 건 이해는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통합을 하는 게 맞다. 최대한 근무를 좀 줄여줘야죠. 자,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쓰셨는데 육사에서 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 대위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포기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육사 파이 대위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방문조사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파이류 과제를 강제로 먹이는 인권 침해 관행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의견 표명을 포기하고 육사에서 자율적 개선을 추진을 맡긴 것으로 확인된다. 자,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보세요. 생도들이 이거를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지 당연히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왜 자율적으로 바뀌었는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파이 데이라는 게 물론 뭐 억지로 매기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생도들이 후배들한테 약간 어떠한 뭐 기념이나 어떠한 행사를 앞두고 야 이거 파이 다 먹어야 된다 약간 장난 반 재미 반 그런 뭐 내려오는 그런 뭐 잘못된 이제 부조리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잘못된 관행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파이데이를 하다가 누가 숨이 막혀가지고 세상을 떠난다거나 뭐 식도가 막혀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거나 했으면 당장 이거는 형사처벌되고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생도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후배들한테 좀 과자 좀 많이 먹였습니다. 파이 사서 먹였습니다. 뭐라고? 야, 과자 뭐 먹였는데 뭐 오뜨나 뭐 엄마 손 파이 그런 거 먹였습니다. 아 그래? 뭐 초코파이? 그런 거 먹였습니다. 야, 그 봉지 과자는 아니네. 꽉 과자네. 그 나는 비싼 거 먹였네. 아, 농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생도들한테 충분히 교육하고 야 하지 마라. 이거는 인권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육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는 걸 맡겨야죠. 생도들은 충분히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악행이라고 보는 건 저는 좀 그냥 자기들끼리 조금씩 이런 뭐 재미 그냥 조금 남아있는 그런 악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원줄 3.14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파이데이 3월 14일 파이데이 원줄 관련해서 3.14 15 15926 이런 거 해가지고 자율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생도들. 그냥 차라리 파이데이를 해서 많이 먹이지 말고 파이류 과자를 본인들이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이쁜 봉지에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 하면 되잖아요. 억지로 먹이고 토하게끔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쁘게 파이데이 해가지고 파이 선물로 줘도 되잖아. 요만큼 한 봉지 주는 거는 가혹행위가 아니잖아. 야 파이데이니까 선물 뭐랄까 발렌타인데이 마냥 그냥 파이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가혹행위가 아니라. 사실 나 생도 때 이런 거 시켰다 3학년 때 너무나 기쁘지. 우리 3학년 때 과자를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주면 뭐 나이스하게 먹지. 거의 우리는 뭐 생도 때 이런 거 준다? 오히려 좋지. 자, 여기 나와있구나. 89%가 치식 강요 문화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4일날 후직관들이 감시할까봐 3월 13일날 했대. 자식들 이거 귀엽네. 자, 여러분들 이러다 사고 나거나 목 막히거나 문제되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과자를 선물로 주는 날로 만들어서 선후배가 같이 파이데이라서 파이 선물로 줬다 해서 선배가 후배한테 주는 이런 좀 좋은 기념일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굳이 이런 걸로 우리가 군기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조리나 가혹행위를 깨부시는 것이 장교들이잖아요. 이러한 가혹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장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우리가 그 부대에 가서 바꾸는 것이 소위들의 역할이고 장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이쁘게 선물해주고 좋은 그런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료수 없이 빨리 먹기 이런 거 75사단장이 이거 보았나? 짜장면 빨리 먹기 대회? 농담이고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육사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방문조사는 왜 했냐 하면서 반발했다. 생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생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도들을 믿고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도들 스스로가 생도 문화를 개선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별거 아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부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된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분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를 받는 친구에게는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갑자기 야 너 절로 가. 야, 앞으로 이 부대 출근하지 마. 그래서 예? 갑자기 저 왜 거기 갑니까? 하면서 나중에 무혐의가 나와도 자기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무고가 좀 강력하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뭐 진급도 안 되고 혹은 뭐 성과가 상여금에도 낙인 찍혀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혐의가 나와도 이런 악의적인 신고하는 이런 사람들도 처벌해야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물론 과거에 공군에서 이해람 중사 사건도 있었고 당연히 분리해야 되고 하는 것도 맞지만 만약이라도 만에 하나 이런 것이 무혐의가 나오고 정말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이런 괴롭히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폐가망신 시켜야죠. 진짜 이런 인간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런 사람들도 진짜 성폭력만큼 진짜 강력한 거죠. 왜냐면 만약에 무고죄로 그 사람이 성폭력을 했거나 성희롱했던 그 낙인 효과가 찍히면 정말 이것도 성범죄만큼 무서운 거예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도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이런 거는 정말 악의적으로. 근데 맞아요. 악의적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혹시나 행여나 만약에 악의적으로만 신고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제대로 그런 사람들은 무고죄로 처벌해가지고 이제 패가망신하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그게 또 강화되면은 신고한 사람이 또 꺼려지겠죠. 무혐의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좀 이게 좀 중심 잡기 좀 어렵습니다.